최영만은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경비원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죠. 자수성가하여 중소기업을 일군 그가 이제는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아들 정우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아내와 사별한 후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속 공허함도 커져만 갔습니다. 일을 안 하니 뭔가 허해. 영만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늘어난 사람.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 일에 파묻혀 살면서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미처 지켜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았죠.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아파트 경비 일은 의외로 그에게 맞았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나마 삶의 활기가 됐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입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영만은 그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이진영이었죠. 최영만? 진영은 놀란 표정으로 영만을 바라보았어요. 영만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진영아. 우와, 여긴 어쩐 일이야? 경비라니. 그래도 성실하긴 하네. 진영의 말투에는 겉으론 반가움을 가장했지만 은근히 깔보는 느낌이 묻어났어요. 영만은 그저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진영의 태도는 예전 그대로였죠. 다음 주에 중학교 동창회가 있어. 나와 볼래? 다들 너 소식 궁금해하더라고. 진영의 말에 영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이자 유일하게 따뜻했던 기억의 한미애가 떠올랐어요. 혹시 미애도 동창회에 올까? 오랜만에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한번 가볼게. 영만의 대답에 진영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떠나갔습니다. 그 웃음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영만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릴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영만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손길이 어색했어요. 회사를 경영할 때는 매일 아침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은퇴 후에는 편한 옷만 입다 보니 정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중학교 동창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우야, 아버지 나갔다 올게. 아들 최정우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영만은 현관문을 나서며 외쳤습니다. 정우는 회사 일로 바빠 아침 일찍 나간 상태였어요. 정우에게는 경비 일을 시작했다는 말도 오늘 동창회에 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죠. 동창회가 열리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잠시 대화가 멈추고 모두의 시선이 영만에게 향했습니다. 진영이 먼저 영만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최영만이 왔다.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더라. 그 말에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만은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의 친구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보단 나아졌겠지.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잖아. 다른 친구도 거들었죠. 안쓰럽다, 그치?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영만은 그저 웃으며 묵묵히 그들의 말을 넘겼습니다.
품격 있는 침묵으로 대응했어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죠. 중학교 시절 가난했던 영만을 무시하던 그들의 태도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한미애가 들어왔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애였습니다. 영만의 심장이 잠시 빠르게 뛰었어요. 중학교 시절 유일하게 영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람이었죠. 미애는 자리에 앉은 후 영만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미애가 영만 쪽으로 다가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영만 씨. 잘 지내셨어요?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미애 씨는 여전히 변함없네요. 그땐 참 미안했어요. 늘 잘 대해드리지 못해서. 미애의 말에 영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미애 씨만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죠.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애는 지금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만은 미애와 이야기를 나누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따뜻함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진영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진영은 큰 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듣자 하니 영만이 요즘 아파트 경비를 한다며? 참, 인생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진영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만은 그저 미소로 응대했어요. 하지만 진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야 뭐 애들 다 잘 컸고, 우리 아들은 대기업 부장에 집도 두 채나 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들다던데. 진영의 자랑은 계속됐어요. 자신의 성공한 자녀와 풍족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독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영만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죠. 영만 너는 뭐 자랑할 거 없지? 진영의 직접적인 질문에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만에게로 향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만을 바라봤죠. 하지만 영만의 표정은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세월이 준 지혜와 여유가 그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어요. 다들 자기 목 챙기며 살고 있어. 내 한 몸 신세 안 지고 살면 그게 제일이지.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영만의 대답에 진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경비원 신세가 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우리 중에 그렇게 된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진영의 말에 일부 친구들이 동조하는 웃음을 보였습니다. 미애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례지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미애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진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영만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자 진영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이 영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영만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최영만 회장님 아니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진영의 말도 중간에 끊겼어요. 모두가 회장님? 이라는 의문을 품은 표정으로 영만을 바라봤죠. 영만은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회장은 무슨. 이미 은퇴했는데요. 그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최정우 사장님 회사의 거래처
대표 김현철입니다. 회장님을 여기서 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 사장의 정중한 인사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히 진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다물었죠. 옆 테이블에서는 김 사장이 계속해서 영만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이 정도까지 클 수 있었는걸요. 아드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회장님? 진영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영만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그냥 작은 회사 좀 운영했을 뿐이야. 지금은 아들에게 다 물려줬고, 김 사장은 감탄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회사라니요. 최정우 사장님 회사는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진 중견기업이잖습니까? 회장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만은 민망한 듯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계속해서 영만에게 존경을 표했죠. 저희 같은 후발주자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 같은 분들의 선구자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 잊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테이블의 친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영만을 무시하던 그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특히 진영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사장은 영만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리로 돌아가며 직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잠시 후 웨이터가 고급 안주와 술을 가득 담은 트레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쪽 테이블에서 회장님 테이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웨이터의 말에 테이블은 순식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영만을 무시하던 친구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영만아, 회사 운영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대단하다, 정말. 우리도 모르게 성공했네. 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영만은 그저 미소로 응대했을 뿐 크게 이야기를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미애가 상황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테이블에 누군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만이 알고 보니 회사 회장이었대. 아들에게 물려준 회사가 꽤 큰 중견기업이래. 미애는 놀란 척하며 영만을 바라봤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영만과 미애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동창회. 영만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진영만은 말 한마디 없이 창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면서 친구들은 영만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회사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등. 영만은 겸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운이 좋았다는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왜 경비 일을 하는 거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영만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허전하더라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시작했어. 나이 들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달까? 그의 소박한 대답에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경비 일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영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떠나려 했죠. 벌써 가시나요, 영만 씨? 미애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만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 말에 일부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경비 일을 계속한다는 사실이 의아했던 모양이었죠. 영만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자리를 정리했어요. 영만아. 갑자기 진영이 영만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창백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있던 진영이었죠.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어. 진영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영만은 잠시 진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우리 모두 나이를 먹었잖아.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영만의 너그러운 대답에 진영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어요. 영만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창회장을 나서는데 미애가 뒤따라 나왔어요. 영만 씨, 잠시만요. 영만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자 미애는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러주세요. 영만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가볼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영만의 마음은 묘하게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미애에 대한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영만은 평소와 같이 경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진영이 아침 일찍 커피 2잔을 들고 경비실에 찾아왔어요.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영만아. 내가 너무 경솔했지. 영만은 담담히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찾아왔어. 괜찮다니까. 아니야, 정말 미안해. 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어. 허세 부리면서 살았지. 근데 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왔더라. 정말 대단해. 진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만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항상 우월감을 느끼며 영만을 깔봤던 진영이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우리 모두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거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거지. 누구 하나 틀린 게 아니야. 영만의 너그러운 말에 진영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를 풀고 진정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영만은 미애가 건넨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향기로운 시간이라는 카페 이름이 정갈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발걸음을 카페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이라 거리는 따스한 햇살로 물들어 있었죠. 카페는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외관의 나무와 화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카페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책장과 아늑한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미애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다가 영만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애는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조차 우아해 보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찾아왔습니다. 영만이 말하자 미애는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특별한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영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얼마 후 미애가 커피 2잔을 들고 영만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저도 함께해도 될까요?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애가 마주 앉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미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놀랐어요. 영만 씨가 그렇게 성공하셨다니.
영만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이라기보다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죠.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운만으로 되는 일은 없잖아요. 분명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 텐데. 영만은 커피 잔을 조금 기울이며 말했어요. 사업이 잘 되던 시절에도 항상 마음 한구석엔 허전함이 있었어요. 성공했다고 하지만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후회도 많고요. 그래서 은퇴하고 경비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 허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죠. 경비 일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 좋아요. 미애는 영만의 말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남으니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했습니다.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중학교 시절 이야기, 각자의 삶의 여정, 좋았던 일과 힘들었던 순간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저물고 카페 안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어요. 미애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오늘 카페 문 닫을 시간이에요. 영만은 시계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애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영만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문득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일도 찾아와도 될까요? 미애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영만은 카페를 나서며 가슴속에서 잔잔한 행복이 번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영만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만은 퇴근 후 종종 미애의 카페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점점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미애도 영만이 오는 시간이면 특별한 커피를 준비해 두곤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교감이 흘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영만이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찾았어요. 아직 손님이 많은 시간이라 미애는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만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미애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단정한 모습,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 커피를 내리는 섬세한 손길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었죠. 영만은 스스로의 감정에 놀랐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카페가 조용해졌을 때 미애가 영만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영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미애는 영만 앞에 오늘의 특별한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예요.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커피죠. 영만은 커피 잔을 들어 향을 맡아보았어요. 진한 커피 향과 함께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의 마음처럼 복잡하면서도 향기로운 느낌이었죠. 미애 씨, 네. 영만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맞게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미애는 잠시 영만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어요.
나이가 어때서요? 심장이 뛸 수 있을 때 마음껏 뛰게 해줘야죠. 그 말에 영만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애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영만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제 그는 출근길에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퇴근 후에는 미애의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경쾌했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찾아온 늦은 사랑은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날도 영만은 경비 업무를 마치고 미애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꽃병에는 싱그러운 들꽃들이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미애가 반갑게 영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따라 더 화사해 보이는 미애의 미소에 영만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특별한 날인가요? 영만이 촛불이 켜진 테이블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미애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로 우리가 다시 만난 지 2달이 되었네요. 작지만 축하하고 싶었어요. 영만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애가 그들의 재회를 기념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두 사람은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날을 위해 미애는 특별한 디저트와 와인까지 준비했어요.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했어요? 영만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애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좀 일찍 문을 닫고 준비했죠. 우리의 특별한 날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유리잔에 따라진 와인이 촛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들어 부딪혔어요. 쨍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미애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 나이에 다시 행복을 느끼게 됐어요. 미애는 따뜻한 눈빛으로 영만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하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영만과 미애가 고개를 돌려보니 영만의 아들 정우와 김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영만을 바라봤어요. 영만도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정우야, 어떻게 여기를?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김 사장님이 아버지를 여기서 봤다고 해서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 사장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지나가다 이 카페에서 회장님을 뵌 적이 있어서요. 정우는 미애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최영만의 아들 최정우입니다. 미애는 따뜻하게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한미애라고 합니다. 영만 씨 중학교 동창이에요. 정우의 눈빛이 이내 밝아졌어요. 아, 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시던 그 미애 씨군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아버지가 경비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김 사장은 영만의 과거 업적에 대한 존경을 표했고 미애는 그런 영만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실은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회사에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고문으로 가끔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영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애를 바라보았어요. 미애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좋아, 시간 날 때 도울게. 하지만 경비일도 계속할 거야. 그리고 영만은 미애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애 씨와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 정우는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삶은 끝없는 여정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만은 미애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으니 이제 마음껏 뛰게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묵묵히 걸어온 삶은 말없이 증명되었고 말보다 품격, 허세보다 진심이 오래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은 언제라도 다시 뛸 수 있다는 희망을 증명해 보였죠. 카페 테이블 위 촛불빛이 영만과 미애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앞으로 함께할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인생의 가을, 아름다운 노을빛처럼 찬란한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